네, 이번 수업은 몇 쪽이죠? 네, 13페이지. 실전 코드 1번. 조건제시법 자세히 알아보기. 조건제시법 이미 다 공부했는데요. 네, 기본적인 내용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이제 상당히 꼬아서 복잡하게 나오면 조건제시법을 좀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건제시법의 그냥 기본적인 형태만 알아본 거고요. 조건제시법의 진짜 의미를 실전 코드 1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앞에서 배운 조건제시법의 표현 방법은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조건제시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건제시법을 이렇게 썼어요. x바 x 중괄호하고 x바 x x의 조건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걸 조금 자세히 보자고요. 근데 이게 약간 앞에서 예를 들었을 때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A바 A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자를 바꾸기도 하고요. N바 N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앞에 되게 좀 복잡한 조건제시법도 있지 않았어요? 여기 중괄호하고 x, y 바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조건 써 있고 막 뭐 여기 원의 방정식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문제집을 풀고 조건제시법에 관련된 문제를 접하다 보면 아니 뭐 x 바 x 이렇게 해서 쓴다며 조건제시법. 근데 이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아니 뭐 문자도 바뀌었다가 어쩔 때는 뭐 요런 게 나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의 이 형태하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여기 바가 있잖아요. 중간에 크게 보면은 요 중괄호 사이를 요 세로 짝대기로 구분해줘. 요거 구분을 해서 요 바에 바를 기준으로 먼저 나오는 게 원소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집합의 원소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여기 X바 A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요것도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요 짝대기 앞쪽에는 원소의 형태가 어떻다라고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짝대기 뒤쪽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원소의 조건에 대해서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하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테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작대기 앞쪽에는 뭐 원소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다. 뒤쪽에는 원소의 조건을 설명을 해 놓은 거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소의 형태와 그 원소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는 표시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뭔 말인가 쉽죠? 한번 볼게요. 예 1 볼게요. 집합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짝대기 앞에 원소의 형태가 뭐다? 3분의 X다. X가 뭐야? X는 1, 2, 3, 4, 5, 6이야. 그러니까 앞에 원소의 형태는 3분의 X, 그 다음에 원소의 조건은 X는 어쩌고 저쩌고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집합 A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원소를 갖는다. 그러니까 3분의 x가 뭔지 몰라요. 3분의 x라는 놈이 원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형태가 x를 3으로 나눈 요런 형태의 원소를 갖는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x가 뭔지 몰라도 이런 게 원소야.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야. 그래서 원소의 형태를 맨 처음에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복잡한 문제고 대부분은 그래서 그냥 X라는 애가 원소야. 그래서 X라는 놈이 원소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3분의 X라는 애가 원소야. 이렇게 설명을 처음에 해준 거예요. 야, 얘가 원소야? 라고 설명을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드는
의문이 뭐예요? 그 엑소 뭔데? 그게 뭐라고요? 이 뒤에 설명을 해놨다고요. x가 이런 거야. 응? 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 형태는 3분의 x다. 그럼 x는 뭐야? x는 1, 2, 3, 4, 5, 6 이런 값을 갖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 원소를 정확하게 구하고 싶으면 요렇게 3분의 x라는 요 형태의 x에다 1, 2, 3, 4, 5, 6을 대입해서 계산한 수들이 원소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의 이런 값들을 갖는 애들이 원소야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약분해서 뭐 1, 3분의 4, 3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응? 쉽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소 나열법 문제는 A 바 A, X 바 A 이렇게 N 바 N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제시법의 이 앞부분 원소를 대표하는 이 원소의 형태 모양을 되게 희한하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앞부분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예제 2번을 볼게요. 자, 이거 먼저 읽지 마시고요. 학생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요거 책 있으면 요거 덮어놓고 요거 있죠, 요걸 자기 힘으로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많이 늘어요. 자, 집합 B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원소가 어떤 모양이다? 아니, A라는 놈이 있으면 거기다 루트를 씌운 게 뭐? B의 원소가 되는 거다. A가 뭔지 몰라도 어떤 숫자가 있으면 거기다 루트를 씌운 애가 원소다라는 뜻이에요. 원소의 형태가 루트 A라는 형태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A는 뭐다? 30 이하의 제곱수. 1부터 30까지 중에 제곱수 뭐 있어요? 1,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하면 원소가 루트 A인데 그 루트 A라는 거에다가 1, 4, 9, 16, 25를 대입을 해서 계산한 결과가 B의 원소다. 얘네가 원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루트를 정리를 하니까 1, 2, 3, 4, 5가 원소네요. 이제 좀 아셨어요? 요 앞에 요거 원소의 형태가 어떤 모양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요 뒤에 나오고 있는 조건하고 결합을 해서 실제 이 집합의 정체가 뭐고 원소가 뭔지를 알아내는 이런 것까지 정리가 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요런 게 유형 문제집에 종종 등장을 하죠. 집합이 이제 2개 이상이 섞여서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C하고 D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요거 일단 보지 마시고요. 요거 2개를 가지고 이제 집합 D를 한번 보자. 내가 한번 원소를 직접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C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아주 깔끔한 집합입니다. 왜? 원소가 이렇게 직접 나열이 돼 있어요. C의 원소가 뭔지 어떤 집합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D, 요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자, 멈추고 해석해 보셨죠? 집합 D를 해석해 볼까요?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 이게 이 짝대기 앞쪽이 뭐라 그랬어요? 원소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원소의 형태가 A 플러스 B라는 걸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 A하고 B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을 더해서 나온 어떤 것이 집합 D의 원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A라고 B라고 A, B라고 하는 게 뜬금없이 틱 나왔으니까 이제 그 A, B가 뭔데? 라는 의문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그 A, B에 대한 설명이 나왔잖아요. 여기요 처음에 배웠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다. 소문자 A는 C의 원소고 소문자 B도 집합 C의 원소다.
그게 이게 뭐예요?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쵸? C의 원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더해봐. 더해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 그 이 더한 요 A 플러스 B가 D의 원소라고. 그럼 네가 마이너스 1, 0 아니면 저기 0, 1, 마이너스 1, 1 요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쫘라라랑 나열하면 그게 뭐? D의 원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조건제시법을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해서 문제에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게 막 생각나다 이렇게 더해보고 뭐 이렇게 더해보고 이렇게 더해보고 뭐 세 개밖에 더 안 나오면 뭐 되는데 그러지 말고 표로 만들어서 선생님 이거 같은 것끼리 해도 돼요? 여기에 조건에 A하고 B랑 같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똑같은 원소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도 원소가 D의 원소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표를 만들고 이렇게 짜자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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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제 집합 D를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1 0 1 2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했죠. 왜?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써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걸 여러 번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쓴다. 됐나요? 자, 요거는 이제 조건제시법을 완전히 응용까지 다 이해를 한 사람들이 풀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직접 쓰면서 구하고 정리를 집합 D의 원소를 다 구하고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 뒤에 있는 문제 요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풀어줄 게 아니고 문제를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유형 스타일 6번 있죠? 6번에서 특히 98번, 99번 같은 문제로 연습을 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연습을 해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